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미국은 전자권, 중국은 정보주권, 대법원은 줄타기 판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상고심을 파기 환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자체에서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 미중 전쟁의 여파일까요?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걸 보면은 부정선거는 딱 법으로 몇 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도 판결을 안 하고 수년씩 끌고 간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상고권은 며칠도 안 됐는데 대법원장이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해가지고 저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처리를 할 것 같으면 똑바로 해야지 반만 처리를 한 겁니다. 미국 쪽이 이기면은 저쪽으로 붙고 중국 쪽이 이기면은 저쪽으로 붙고, 이런 판결을 내릴 수뿐이 없는 환경이 조성됐었던 겁니다. 지금 삼원체제 비밀 정부에 정치 공작상 없었던 대통령 후보가 대법원 판결 직후에 등판을 했습니다. 이거 예상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김종인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그것이 삼원체제 비밀 정부의 정치 공작 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중국을 엄청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한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의 운영 환경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거 지금 운영 잘못했다가는 모든 운영 데이터들이 미국 손에 다 넘어갑니다. 미국은 미국의 백도어로 받은 중국의 데이터를 한국 정치에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줏대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하겠습니까? 과거 반기문 그 사람도 정치권 악다구니에 꼬랑지 바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치권 패거리들도 한덕수에게 악다구니를 안 씁니다. 미국에게 약점들이 다 잡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법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뺏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정치정보 주권을 갖고 있지만 이게 불법으로 뺏은 겁니다. 5.18 호남 세력들이 북한 요원 최인수를 중국서 안기부로 납치했다가 고문까지 하고, 그게 8260 요원들 공작에 의해서 중국 정보부에 알려지고, 그렇게 해서 그 비밀을 덮으려고 김대중이가 한국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 정보부에 넘겨준 게 1999년 5월 말입니다. 지금 26년째 중국이 한국의 정치정보 주권을 갖고 정치 통제를 하고 정치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 공작에 의해서 이재명과 한동훈이가 맞수로 엮여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한인민민주공화국 체제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좌절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CIA 하지만 과거의 CIA지 트럼프는 CIA를 믿지 않습니다. 중국과 CIA와 민주당 인사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가지고 트럼프를 낙선시킨 거, 이거를 다 지금 트럼프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CIA는 큰 오점을 남긴 겁니다. 미국은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24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CIA가 그런 짓을 한 거를 다른 부서에서는 세세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트럼프는 지금 한국 정치를 통제를 해서 남북 간의 세력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북한 핵무기를 현대그룹이 돈 심부름을 해줘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를 1년 동안 보관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됩니다. 북한이 돈이 있습니까? 이 돈이 다 남한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핵무기를 관리하는 데만 8천억에서 1조가 들어가는데 지금 북한에서 밥 굶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100만 명씩 또는 수십만이 해마다 아사를 했던 북한인데 지금 북한 밥 굶는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무료급식을 한다, 몇백 메타씩 줄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북한 경제에 소요되는 현금을 한국이 제공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잘 나가던 한전이 김대중 노무현에 의해서 혁신도시 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광주로 옮겨주고, 대한민국 인터넷 서버를 반란의 도시 나주로 옮기고, 경찰망을 포함한 각종 행정망을 전라도 광주로 옮기고, 의료보험공단, 연금공단 등등을 전부 전라도로 옮겨가지고 지금 연금 얼마나 받습니까? 노인도 이제는 70이 안 되면 노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돈들을 전부 북한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미국 FBI에서 한동훈에게 자료를 건네고 조사를 하라 했더니 한동훈이가 우리 은행에서 몇 조 원 넘긴 거 요것만 은행 고위직을 구속하고 그 자체도 비밀에 붙이고 사건을 종결해버린 겁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엣지라는 방산 기업이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로 건너간 방산 기술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ADD에 한국 돈으로 도입되고 개발됐던 모든 군사과학
비밀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게 서버째 통째로 아랍에미레이트로 건너간 겁니다. 임종석이가 그렇게 한 겁니다. 문재인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방산 회사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한국 쪽에 지분이 있어야겠죠. 그 지분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게 북한이라고 외국 정보기관에서는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대한미사일 기술을 꺼내가지고 브라질과 공동 생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의 배당금을 한국 쪽에 누가 받겠습니까? 북한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거 빨리 임종석과 문재인을 잡아다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ADD 비밀 출장소를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과학기술 수준이 낮은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한국이 준 기술을 사업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ADD의 기술자들을 몰래 아랍에미레이트로 보내서 그거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 출장소 개소식에 참가했던 당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중국 경계 과학화 장비를 도입할 때 안보 사령관을 했던 그런 인간입니다. 육사 출신이죠. 청주케. 이런 식으로 많은 돈들이 북한으로 건너가서 지금 북한은 밥 굶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밥을 굶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 세력인 삼원체제 비밀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미국의 계획은 이재명이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힘을 쓰지 못하는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는 거였었는데 중국의 리더십 결여가 한국 좌익 세력들의 권력 투쟁을 불러온 겁니다. 이재명 대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인물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 거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애국 시민들은 5.18 때 북한군 장성 2명이 광주에 주둔을 해가지고 전교사, 예하부대의 모든 장성들을 직접 지휘를 해서 군사 반란을 했고 그 주둔지가 광주 공원이었으며 광주 공원의 경비는 31사단 보병대다가 광주 공원 도로에서 해줬고 그 도로 건너서 31사단을 엄호했던 게 185 공병대대입니다. 27일 전남도청이 수복된 다음에 3공수, 7공수, 11공수가 28일 새벽에 모두 철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7공수는 철수하는 척하면서 육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이월설 부대가 주둔했던 주둔지를 모두 증거를 인멸해주고 6월 16일, 18일 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의 시민군 상황실을 전교사 상황실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화인지 전쟁인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5.18 때는 핵무기만 사용 안 했지 모든 전장에 동원되는 무기가 다 투입됐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대형 상륙함까지 동원된 겁니다. 이런 걸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뒤에서 소음권총으로 다 쏴 죽이고 카빈총 희생자로 부검을 해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을 하루빨리 탈영병 은닉죄로 민주당과 함께 고소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같이 걸려들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한동훈과 원희룡, 유동규입니다. 계양을 4.10 총선 때 이재명이가 거기 출마했을 때 한동훈과 원희룡, 유동규가 직접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재명 아들의 탈영 증거들을 들고 한동훈과 원희룡을 그렇게 찾아다녀도 단 한 번도 안 만나줬습니다. 유동규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더니 유재일이가 거짓말로 덮어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이 사건을 교묘하게 경찰로 배당해가지고 경찰은 군에 대한 수사를 못하니까 군검찰에 다시 고소해라. 이렇게 해서 사건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지금 한국 정부에서 작게 805188과 김대중과 청주케 국정원장들의 대남 적화 공작 책에 대한 검색을 다 막아놨습니다. 단 한 권도 지금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추태라는 전라도 세력들과 국정원 세력들과 언젠간 사생결단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을 팔아주던 안 팔아주던 상관이 없고 앞으로 계속 엄청난 비밀들을 폭로해서 한국이 국제 정치 무대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